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날려버리겠다. 한 대통령의 이 엄청난 위협. 기자들이 물었습니다. 그거 전쟁 범죄 아닙니까? 트럼프의 답변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파헤쳐보죠. 자, 배경은 이렇습니다. 이란이랑 미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호르무즈 해협 사태. 진짜 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. 바로 그때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정말 거칠고 아주 노골적인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. 보셨죠? 이 단 하나의 포스팅이 말 그대로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. 그냥 논란이 아니라 현대 전쟁의 규칙 그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런 전 세계적인 논쟁을 시작시킨 거죠. 자, 그럼 이 대통령의 최후 통첩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. 미국은 이란한테 화요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다시 열어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. 이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원유 수송의 완전 핵심 통로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 말을 안 들으면 그럼 이란에 있는 모든 다리랑 발전소를 그냥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겠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협을 한 거죠. 이 한마디에 이미 위태위태하던 세계 시장이 발칵 뒤집히고 상황은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. 당연히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? 아니 이거 합법적인 거 맞냐? 전쟁 범죄 아니냐?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졌습니다.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뭐랄까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. 딱 한마디였습니다.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. 와, 이게 그냥 대답이 아니고요. 수십 년 동안 국제 분쟁의 룰을 만들어 온 전쟁 범죄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었죠. 그러니까 인프라 공격이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은 아예 논점 자체를 확 비틀어버립니다. 비난의 화살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 거죠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우리 행동이 전쟁 범죄냐? 이게 아니라 진짜 전쟁 범죄는 따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. 백악관의 논리는 기존의 군사법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.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그 야망이야말로 훨씬 더 큰 범죄다. 바로 이 도덕적인 주장을 자신들의 정당성 근거로 삼은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주장이 과연 타당할까요? 수십 년간 아주 단단하게 확립된 국제무력충돌법, 그러니까 전쟁법 앞에서 이 논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. 전쟁법의 가장 기본, 진짜 핵심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. 제네바 협약에도 딱 명시되어 있죠. 바로 구분의 원칙인데요. 아주 간단해요. 군사 목표물이랑 민간 시설은 반드시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법률 전문가나 UN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어떤 공격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딱 이 세 가지 기준을 봅니다. 이걸 국제인도법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. 첫째, 군사 목표물인지 민간 시설인지 구분했는가. 둘째, 얻는 군사적 이점에 비해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진 않은가, 즉 비례성을 지켰는가.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, 예방 조치를 취했는가. 이 세 가지를 따지는 거죠. 국제 앰네스티 같은 인권단체들은 그래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발전소, 전력망 같은 건 수백만 민간인의 생존에 직결되는 거잖아요. 이걸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건 그 자체로 아까 말한 비례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고 이건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그냥 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조한 논쟁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. 만약에 이 위협이 진짜 현실이 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합니다. 이란에 대한 위협이 그냥 말뿐인 위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. 여기서 러시아가 이란에 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똑같은 전술을 실제로 썼거든요.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린 똑똑히 봤습니다. 2022년 11월이었죠. 러시아의 계속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의 거의 절반이 파괴됐어요. 영하로 떨어지는 혹독한 겨울을 코앞에 두고 무려 1,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불 꺼진 암흑도시에서 버텨내야만 했습니다.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단체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. 전력망 파괴는 그냥 불만 끄는 게 아니에요. 당장 병원 기능이 멈추죠.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정수시설도 멈춥니다.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 돼요. 이건 그냥 민간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모든 서비스를 마비시켜서 그야말로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.
자,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생각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. 전쟁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한 대통령의 아주 이례적인 생각, 그리고 그동안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전 세계적인 법적 합의, 이 둘 사이에 거대한 충돌인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충돌이 한눈에 들어오죠. 자, 행정부는 진짜 전쟁 범죄는 핵무기 갖는 거야 라고 주장해요. 하지만 국제법은 뭐라고 하죠? 상대방이 뭘 잘못했든 그게 네가 전쟁 범죄를 저지를 이유는 안 돼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또 민간인을 위협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건 효과적인 전술이야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은 그건 민간인 사기 꺾으려고 하는 공포폭격이고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야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또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만약 한 나라의 지도자가 기존에 있던 전쟁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도전한다면 과연 무엇이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? 한 사람의 말이 수십 년간 쌓아온 규칙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다면 다음에 또 이런 분쟁이 터졌을 때 민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,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무력 충돌의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.